건강관리한테 소개하셨고 원래 이쪽 관련된 오리진이라고 건강 총괄 디렉터를 하셨어요. 김민희 말씀 아시죠? 왕이 된다고 그쪽 팀하고 같이 일하셨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보학 박사 받으셨으면 우리 협회랑 지금 같이 교육 강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인숙 박사님 강하게 잘해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말 시간인 거 아시죠? 네, 이 시간은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스트레칭을 한번 좀 해볼게요. 어깨를 좀 돌리시고, 고개를 펴시고 쭉 위에 펴시고, 약간 당기고 뒤로 살짝 제끼고, 저 약간 앞으로 해서 하선으로 빼서. 그리고 팔도 돌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고개 좀 돌리시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어디로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네, 위로 갑니다. 왜냐면 목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야단이에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어중간하게 되면 모든 영양소나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많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독소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럼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독소로 인식이 되는 순간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고 혈액이 탁해지고 이게 악순환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위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순리를 거슬려서 이 위로 가야 될 에너지를 뇌로 분산시켜서 양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히스 차세대 연구소라고 하이 임팩 서스테너블리티라는 지속가능성 연구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고 쉬운 말로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든지 의식주와 직결돼 있는지 아까 제가 점심 먹는데 어떤 제 옆에 앉으신 분이 너무 반갑게 그 얘기를 하면 사실 영양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 뭐 먹고 사는 문제, 삶을 주는 문제인데 그 생각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우연한 기회에 영양을 제가 통역을 하면서 알게 됐다가 제가 이제 아무리 전문인으로서 정보학 박사로서 관점으로 봐도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대충 배우고 살았는가? 그리고 기억을 막 나중에 제가 미토콘드리아 얘기하고 막 이럴 건데 그런 거는 본 적이 없는 듯한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 안 배웠던지 배웠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배웠든지 거의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상에서 정말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또 내지는 일상생활하고 완전히 직결되어 있는 거는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비즈니스로 내쫓해보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오인숙이고요. 오늘 마지막 파트는 영양의 이해인데 소장님 제가 어디를 좀 맡아서 강의를 하면 될까요? 이제 보셨더니 비타민과 미네랄과 아미노산과 프로테인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수업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탄수화물은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지방도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지만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단백질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먹고 비타민, 미네랄을 계속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선순환을 탈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시간에 비타민, 미네랄과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이 아건강협회에서 하고 있는 강의, 미니 강의 전체를 미니로 함축해서 보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폰이걸 에러네 나네요. 이렇게 많은 걸 할 거예요. 와, 스스로 이제 머리 좋은 거 쓰다듬어 주세요. 할 수 있어. 브레인한테 이제 좀 지금 이거를 할 건데 제가 이거를 2시간에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뭘
지식을 구조화시키는 걸 잘해요. 제가 무슨 박사라고요? 네, 정보학 박사예요. 그래서 각종 조직되지 않은 정보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꿰어서 하는 거에 조금 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그 하나씩 다 파쇄해가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내용을 큰 전체 흐름으로 한번 보시는 기회가 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떤 생물이냐면 우리가 생명체잖아요. 우리 막 웃고 끄덕여 주시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하잖아요. 이 사람은 영양의 종속대, 영양에서 완전히 분리돼. 그러니까 내 몸에서 필요한 걸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종속 영양 생물. 여러분 입을 움직이셔야 덜 졸립니다. 자, 종속 영양 생물이에요. 우리는 영양을 바깥에서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죠? 적극적 운영주의야.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 동물일수록 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 꽉 채우고 할 수 있는 나머지는 바깥에서 끌어다가 쓰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한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영양 생물이 인간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체내에서 영양소를 스스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동물은요 무슨 질병에 걸리거나 위험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많은 비타민 C를 만들어내서 일단은 몸을 방어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도 못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C도 바깥에서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모두 다 아주 일부만 우리 몸에서 만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바깥에서 섭취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필수 영양소 개수가 어느 동물보다도 많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먹는 영양이 유전적으로 각자 여기 유전자 검사 해보신 분, 본인 타고난 유전자 검사 해보신 분, 두 분 해보셨어요? 네.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걸 해봤거든요. 네, 그거를 마치고 제가 샘플로 제 거를 보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연구소장이 저를 아주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박사님 어떤 대사가 안 되셔서 이 질환에 너무 위험스러워 느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 쪽에, 어떤 사람은 혈관 쪽에, 어떤 사람은 카페인 대사가 안 되고 술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빨리 취하고 안 취하고 하죠. 그러니까 질병에 이르는 것부터 일상에 이르는 것까지 이제 골절 위험도도 나와요. 별게 다 나옵니다. 머리가 어디까지 스마트할 수 있나, 나이가 들으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근데 이 유전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냐. 지금 우리 아까 계속 들었잖아요. 독소가 완전히 깔려져 있는 공간에서 살아요. 제가 우리 부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나 스트레스에 노출이 이전에 비해서 좀 올라가 있을까요? 대략 동의하는 게 10배. 이전에 비해서 한 10배는 올라가 있어요. 생활은 윤택해지고 먹는 것도 풍요로워졌는데 사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정보는 굉장히 생명을 살리는 좋은 지식이지만 사실 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하던 짓을, 그죠? 자그마치 10시부터 10시까지 이빨 꽉 채워서 넣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되니까 풀어주면서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전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반드시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뭘 어떻게 된다고요? 영양소를 외부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때 들어오는 영양소가 부족하든지 결핍이 나 있든지 밸런스가 안 맞게 뭐는 왕창 들어오고 뭐는 안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지 그래서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영양은 결국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영양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지금 토픽을 배우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국 상원 영양문제 보고서는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된 거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만성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만성질환하면 여러분 아시는 게 뭐가 있죠? 고혈압, 당뇨, 의심증. 지금 암만 해도 3분의 1이
3명 중에 한 명이 성인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암인 거 아시죠? 그런데 암에 당뇨에 갑상선에 몇 가지만 추가하면요 2사람 중에 한 명은 다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만성 질환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리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석학들과 과학자들과 의사들을 모아다가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최종 결론을 냈는데 제가 굉장히 참 인사이트 있다라고 생각한 2가지를 뽑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기묘한 의아하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음식들의 모든 영양소가 신체를 구성하며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지 음식물 외에 신체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는 것도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고 우리 몸을 운영할 때도 이 영양소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또 밑에 마지막 최종 결론 시작. 오늘날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왜 이걸 빼고 얘기하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자아성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론은 근데 먹는 걸 보니까 아무도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그 건강 접시라고 해서 나온 거 아세요? 하루에 몇 접시씩 먹어야 되나요? 5접시 7접시 5접시를 먹어야 그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누가 1인당 5접시 7접시를 오늘 점심은 그렇게 드셨어요? 못 먹거든요. 저렇게 잘 차려놓은 뷔페에서도 그 양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죠. 자, 세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인체가 뭐로 돼 있죠? 네, 가장 작게 세포로 돼 있어요. 근데 세포가 모여서 뭐라고요? 조직, 티슈가 되고요.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이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들어가면은 우리는 생명의 기본 단위는 뭐다? 네,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 우리 아주 조금은 알아야 되나요? 맞나요? 네,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제가 복잡한 그림 말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보신 적 없다? 우리 교과서에 나왔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로 안 하고 제가 가장 필요한 얘기만 할게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모든 세포는 생긴 거는 좀 달라요. 생긴 건 다른데 그 하는 일과 구조가 좀 비슷해요. 작동 원리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간세포가 뭘 하죠? 해독부하고 합성도 하죠. 그리고 또 심장세포는 뭘 하죠? 걸러내죠. 뇌세포는요? 지금 이렇게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모든 걸 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뭐뭐 세포잖아요. 그죠? 그 뇌세포가 뇌의 기능을 하려면 그 뇌세포에 영양이 딱 들어가서 산소를 땡겨서 그 다음에 파바박 뇌세포에 에너지를 내야만 뇌세포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간에서도 똑같이 간이 합성과 해독을 하려면 간에 있는 세포에 뭐가 들어가서 영양소가 들어가고 숨을 쉬어서 산소가 들어가서 파바박 ATP라는 에너지를 내야만 그 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김새는 다르지만 하는 일이 비슷해요. 구조도 비슷합니다. 자, 이게 세포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셨습니다.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까지는 알았어. 세포 막이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죠? 가끔 또 어떤 분이 여기 이렇게 숭숭숭숭 글라이켄이라고 하는 리셉터, 수용체가 있는 것도 또 어떤 분은 아세요. 네,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기에 요 세포의 중간중간에 떠 있는 얘가 뭘까요? 네, 저는 꼭 보니까 번데기 같이 번데기. 약간 주름 져가지고 일단 여러분 이거를 지금 평면화해서 생각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 세포가 둥 그려지고 가운데 핵이 있고 거기 둥둥둥둥 입체적으로 뭐가 떠 있어야 된다가
미토콘드리아도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대부분 다 성인이시니까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가 처음에 생길 때 병원에 가면 뭘 들려주죠? 네, 소리, 초음파 소리 좀 들려주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네, 초음파를 뭘 봤어요? 애기 심장이 톡톡톡 뛰는 소리, 둥둥 뛰는 소리 듣잖아요. 되게 신비로운 경험이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심장 세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냥 이름이야. 공장 이름이에요. 얘는 뭘 한다고요?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그러면 어떤 공장에서 우리가 공장을 가동을 시킨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 공장이 가동이 되면 열이 나오기도 하고 전기가 나오기도 하고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공장은 일을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ATP라고 하는 우리 몸에 마치 돈처럼 쓰이는 거예요. 돈은 갖고 있으면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몸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숙소를 잡을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공장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얘가 심장세포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뛰어요. 그러니까 심장세포는 일을 많이 하는 세포일까요? 적게 하는 세포일까요? 일을 많이 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좀 잘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최신 의학은 점점 자세하게 들여다볼수록 뭐의 기능이 무지하게 중요하더라?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제일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우리 몸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심장세포는 일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 공장이 조금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한지 아세요? 예상. 아주 많이. 맞아요. 아주 많이. 얼만큼? 아주 많이. 얼만큼? 괜찮아. 틀려도 되니까 얼만큼?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수. 네. 미토콘드리아 개수. 100쪽에 아이고. 넘어가셨습니다. 네. 보통 2,000개. 세포당. 책에 따라서 2,000개 미만으로도 가고 3,000개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측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작은 세포를 크게 그려놓은 거잖아요. 이게 심장세포 하나랑 여기 사이에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 평균 거의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심장세포. 그러면 다른 간세포 이런 거, 뇌세포 이런 거. 그거보다 조금 덜해요. 1,000개쯤, 1,500개쯤. 그죠? 이렇게 더 많이 쓰는 거 순서대로 미토콘드리아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 이해되셨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다른데.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걸 보여줍니다. Our body is made up of trillions of cells. They all require energy to function. 조그맣게 떠다니는 게 This 뭐라고요? energy is created within our cells, in the mitochondria. 자, Here, 미토콘드리아 여기 food is 있습니다. converted into chemical energy called 여기에서 ATP. 딱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음식이 딱 들어가서 영양이 들어오고 호흡을 해서 산소가 딱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빨간 게 뭐예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조화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차근차근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럼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요? 네. 우리 몸이 이렇게 신비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비유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까 해요. 자, 우리 몸에 이제 불을 피우는 거를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과정하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 불을 내려면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장작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장작도 우리 땔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좋은 잘 마른 소나무와 축축한 플라스틱과 종이 뭐가 작을까요? 잘 마른 나무가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원 재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류인지 어떤 상태인지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장작을 모아놓으면 불이 저절로 팔팔 타나요? 그렇지 않죠? 이 장작에 불을 붙이는 애가 딱 필요해요. 우리 성냥이라든지 라이터라든지 불을 붙이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리고 불이 타오르죠. 자, 불이 타오르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도 불이 팔팔 탑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꺼야 돼요? 이거 불을 더 태워야 돼. 내가 아직 지금 같은 시기예요. 우리가 점심 때 나가서 뭐 했죠? 밥 먹었어요. 그게 뭐 하는 행동이다? 이 장작불을 더 넣는, 이 장작을 더 집어넣는 행위예요. 그죠? 장작을 더 집어넣고 환기도 한 번 시키고, 그죠? 그래서 이 불이 꺼져갈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부채질도 해주고, 바람도 통하게 해주고, 그다음 무슨 작업이죠? 산소가 더 들어오게 하는 거죠.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죠? 네. 나중에 나오고 이 순환을 원활하게 바람을 통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반드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반드시 뭐는 생긴다? 네, 그런 같은 연기는 생겨요. 그러나 좋은 재료를 쓰면은 연기가 덜 생기고 되게 안 좋은 상태의 재료를 쓰면 연기가 활활 뭉게뭉게 나죠. 저는 시골에 가면 다 깨끗한 공기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골에 갔더니 제 남자아이가 많은 세 명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울 때 야생에서 아니 야생이 아니라 좀 기억이 안 좋아요. 제가 불을 놨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야 저녁에는 우리 아궁이에다 불을 한번 펴자. 제가 좀 모험심이 강해갖고 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주워오라 하면 별상한 걸 다 주워갖고 와요. 근데 그걸 태우면 진짜 뭉게뭉게 일어나요. 잘 안 타거나 적절하지 않은 걸 갖고 오면. 그래서 퀵퀵퀵 이렇게 그죠? 우리 심지어 불 날 때 그 불 때문에 데워주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연기 때문에 데워주는 게 아니죠.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이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타고 나면 뭐가 생기죠? 제가 생겨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세포가 운영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된다면 자, 장작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죠? 써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타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우는 영향을 뭐가 한다고요? 효소나 조효소가 여기다 불을 탁 붙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활활 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게 무지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덩이가 있어요. 여기에 금덩이가 있고 우리 부산까지 금덩이를 배달하고 싶어. 가는 길이 다 막혔어요. 배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순환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이 에너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산소라는 걸 들이마셔야 되는데 들이마실 때 산소 찌꺼기가 나오게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산소 찌꺼기를 고급지게 활성산소라고 부르고요. 얘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살살 뭉게뭉게가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토네이도라고 생물학자들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앨 수 있는 이 잠깐요. 활성산소가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거를 항산화라고 불러요. 산화하고 싸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산화 기전을 갖고 있는 영양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쓰고 남은 이 젤을 배출시키는 뭐가 필요하다? 이 미네랄. 주로 이제 미네랄만 하는 건 아니지만 미네랄이 이 기능이 가장 독소 배출의 중요한 핵심 기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뭘 가져다가 영양소와 산소를 끌어다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 저희 재수강하시는 분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영양소와 산소를 끌어다 당길 때 가운데서 파바박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네, 코엔자임 큐텐. 잘하셨습니다. 코엔자임 큐텐이 모든 세포에 다 필요해요. 일할 때.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가부가 개인적인 불치를 주고 개인적인 영양 전문가를 자기가 이제 고용을 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기 몸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소 하나만 골라보세요. 뭐 골랐을까요? 네, 코엔자임 큐텐 골랐습니다. 근데 그 코엔자임 큐텐이 수용성이다 지용성이다?
지용성. 그걸 추출하기도 어렵고 먹기도 어려웠는데 그 비싼 걸 먹었는데 지용성이라서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였는데 해양 같은 경우는 그거를 수용화시킨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기술? 마이크로 수용 기술이라고 하는 작은 쪽에서 지용성을 수용화시킨 그 기술 때문에 엄청난 차력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마이크로하게 우리 몸에서 세포 단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준 거예요. 거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면은 저는 간이 아파요. 저는 심장이 문제가 있어요.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거고 간 세포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한 거고 그다음에 심장 세포에 염증이 생겨서 그 일이 더 이상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질병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른쪽 땡겨볼게요. 이거는 제가 잘 안 쓰니까.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아까 정보학 박사라서 재구조, 지식의 재구조, 정보의 재구성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져가는 순간 좋은 책이다, 좋은 강의다. 그러나 한쪽에다 제껴놓고 안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장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재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 부분 발제를 해서 이따가 보면은 페이지 수까지 적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 자료는 이제 여러분 아강대 상담소 자료에 있는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지금 여기를 집중해서 쫓아갈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왔으니까 우리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 한 숟갈을 팍 떠서 입에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것이 잘 처리되면 뭐를 쓰인다? 이 세포에 에너지를 쓰인다. 에너지를 팍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 반대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소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신중하셔야 돼요. 입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씹어야죠. 잘 씹어서 아밀라제랑 잘 섞어서 보내줘야 탄수화물을 분해할 준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식도로 꿀떡꿀떡 넘겨서 어디로 가죠? 위로 가죠. 그래서 위로 가면은 거기서 먹을 게 왔네 하면서 운동을 시작을 해요. 주물럭 불어서 위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디테일한 거는 다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대략만 볼게요. 이 위에서 위액이 나와야 돼. 근데 극도로 저염식을 하는 분들은 위액 분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위액을 잘 분비를 하려면 적당한 나트륨, 좋은 소금을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 단백질이 이 펩시노겐이라는 걸 펩신으로 변환시켜서 여기 단백질 효소를 분비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먹은 거는 큰 단백질 덩어리 아직 여기서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더 쪼개져서 여기서 쓰일 수 있는 영양소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작은 단백질에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걸 더 쪼개면은 다이펩타이드는 2개, 트리는 3개, 폴리는 여러 개 이런 뜻이고 그걸 더 쪼개서 거의 하나씩 남는 게 뭐예요? 단백질의 마지막 아미노산이에요. 그게 그거였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위에서 이만큼 단백질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간에서 뭘 하죠 우리? 간에서 해독도 하죠. 이상한 거 들어오면 해독도 하지만은 이 간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저 초록색. 쓸개즙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쓸개즙에서 뭐를 분비하죠? 담즙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네,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지방의 소화를 도와요. 일단은 담즙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요. 그래서 요즘에 쓸개 없으신 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는 쓸개 없는 놈이야. 그럴 때 웃으시면 안 돼요.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좋은 영양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영양을 넣어줘야 돼요. 제 아시는 분이
그 쓸개를 떼셨어요.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수술로 쓸개를 떼셨는데 막창인가 대창인가 그걸 먹으러 가신 거예요. 그게 지방 덩어리인 거 아시죠? 그런 분들은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설사. 왜냐면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쓸개를 떼낸다고 해서 쓸개 속에 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주머니가 없으니까 줄줄줄줄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창 집어넣으면은 그걸 처리를 못하고 내버려 독소로 작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쓸개에서 또 담즙산이 분비가 돼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는 지방을 분해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영양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이 무슨 형태냐면 네, 지용성 뭐라도 세우시지만 네, 지용성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망간, 불이, 오메가3, 코엔자임들 전부 다 지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기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하고 잘 안 섞이죠. 자, 우리 혈액은 뭐하고 가깝다? 물하고 가까워요. 술이랑 아니죠? 술하고 저는 술하고 가깝다니까. 네, 그래서 지용성은 우리 혈관의 혈액이 약간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바로 담즙산에서 분비되는 이 담즙에서 분비된 담즙산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미술레이션, 미술화 작용이라고 하고요.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이것을 싹 감싸서 부드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형태로 바꾸는 것을 미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쓸개에서는 그 소화를 그렇게 식으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중이에요. 얘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여기를 속 12장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이자에서도 췌장에서도 소화효소가 나와요. 여기 아밀라이세,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런 거는 지방 분해, 단백질 분해 이런 탄수화물 분해 돕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췌장이 망가진 사람은 일단 뭐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췌장암 걸렸다 그러면 거기가 이상이 있구나 끝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서 연결된 십이장으로 주물주물 들어가서 지용성인 거는 다 수용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비로소 소장에 가서 쫙 영양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고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한 다음에 얘가 간으로 들어가서 이상한 애들 있나 없나 1차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걸릴 것을 다시 어디로 보내서 신장으로 보내서 마지막으로 완전히 쓸모없는가 이제 바깥에 내보내도 되겠어 하는 애만 방광으로 가서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소변으로 나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시스템입니까? 그죠?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몸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몸을 돕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가 될 때 보세요. 탄수화물이 결국에는 뭘로 바뀌어야?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그 다음에 단백질은 결국은 뭘로 바뀌어야?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지방은 지방산으로 바뀌어야. 네, 이렇게 바뀌어야만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는 영양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회로를 여러 번 더 거칩니다. 더 거쳐서 세포에서 마지막에 딱 쓰일 때는 뭐만 남는다? 산소와 포도당만 남습니다. 여기에 촉매제 역할로 코엔자임 Q10이 쓰이게 되고요. 이 결과로 ATP라는 에너지가 우리 몸은 무지하게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탄할 만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하진 않겠습니다. 아까 탄수화물은 우리가 너무 과하게 먹으니까 과하게 먹은 걸 줄이세요. 여러분 탄수화물이 뭐가 있죠? 네? 밥, 또 이게 이런 분들 있어요. 나는 탄수화물 많이 안 먹어. 나는 밥 많이 안 먹는단 말이야. 국수, 감자, 고구마 그것도 안 먹어 이런 사람 있어. 나는 빵만 좋아해. 빵 탄수화물이에요. 또 탄수화물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채소, 과일 이런 거에도 약간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정말 많고 지장이 있을 때는 당뇨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 종류만 먹어도 다 튀어요.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렇게 그 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흰쌀밥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빵, 떡, 면, 우리 후장님 표현으로 달달구리
이런 거 빵, 떡면, 달대구리 이런 거는 다 당을 높이는 거다. 과일도 과하게 먹으면 영양 들어오는 것 대비 뭐가 더 많이 들어온다? 과당이 더 많이 들어온다. 과당이 굉장히 문제가 크죠. 오늘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대사 중에서 탄수화물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조금 줄여서 절제해서 좋은 선택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지방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좋은 지방은 좀 더 먹고 나쁜 지방은 좀 덜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좋은 지방은 뭐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식품으로 치면 뭐 올리브유, 아보카도, 들기름, 삼겹살기름 이런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나쁜 거는 GMO 기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마가린, 쇼트닝 뭐 이런 것들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왕창 먹으면 얘도 몸에 무리가 되니까 얘도 좋은 기름으로 적정량 먹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오늘 우리의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가는 걸 막는데 너무 중요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단백질은 펩타이드라는 것으로 다 쪼개져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고요? 아미노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언뜻 어디선가 필수와 비필수를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헷갈릴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을 해보면 다 생각이 납니다. 자, 필수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먹어라. 반드시 먹어야만 돼. 비필수 먹어도 좋지만 안 먹어도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필수는 어디에서? 간에서 주로 만듭니다. 이 아미노산은 주로 간에서 합성을 하고요. 저 필수 아미노산은 주로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아미노산 형태로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단백질로 해서 펩타이드로 바꿔서 아미노산으로 바꿔요. 근데 내 몸에 이 중에 하는 과정 중에 어딘가 고장이 나 있어. 위에서 펩타이드에서 펩신을 못 바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대사가 무지하게 필요한데 단백질을 잘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은 아예 뭐로 쓰는 게 좋아요? 아미노산 형태로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은 내가 어디에 필요한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가이드해 주시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암이 먹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최종 성분물로 아미노산으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을 9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외계어 같이 들리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류신, 알린, 이소유신. 한 번 쉬고 류신 다시 류신, 알린, 이소유신. 왜 썼을까요? 요 세 개. 아니요, 아까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단기 기억 해마다 살짝 저장을 하고 지나갔어요. 뭐죠? 네, 여기 체육학과 나왔습니다. 뭐죠, 여기가? 근육만 된다든지. 그죠?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막 받아 뭐라고요?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이래서 소장님이 계속 가르치셔도. 자, 류신, 발린, 이소류신이 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신, 같이 읽어보시죠. 라이신, 트레오닌, 메티오닌, 히스티딘, 페니랄라닌, 트립토판. 이거를 다 외우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필요한 몇 가지만 꼭 눈여겨지는 것만 몇 가지만 볼게요. 페니랄라닌, 뭐 만들 때 필요하죠? 약이 들어가서 약이 많이 들어가. 약이 많이 들어가죠. 저기 재수강생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네, 저기 페니랄라닌이 결국에는 무슨 호르몬 만들 때 쓰이죠? 이따가 넘길까요? 그러면 궁금하게 한 다음에 이따 넘어가겠습니다. 트립토판은? 이것도 그러면 뒤에서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기억하시면 얘가 가서 우리 단백질도 지금 뭘 해요? 네, 에너지도 내지만 얘는 뭘 많이 만들어내. 아까 합성과 해독을 하는 게 메인이라 했잖아요. 항체도 만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체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네, 여러 가지 조직을 구성하고 콜라겐 합성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비필수 아미노산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것도 뒤에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단백질이 어떻게 소화와 대사가 되는지 보겠어요. 자, 이제 기억하시죠? 자, 하나만 더 추가됐네요. 단백질을 우리가 먹으면 다시 적으세요. 단백질을 먹으면 어떻게 중간으로 뭘로 된대요? 단백질이 쪼개져서 네, 펩타이드로 정신없죠? 펩타이드로 갑니다. 그 다음에 펩타이드가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요. 근데 요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이고 모든 좋은 것도 반드시 뭔가 찌꺼기가 생기죠. 이 단백질이 분해될 때는 무슨 찌꺼기가 생긴다? 암모니아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우리가 소변 볼 때 되게 이렇게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하는 그 굉장히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사실. 그래서 소변이 더럽지는 않아요. 거의 묵은 상태여서. 근데 이 암모니아 때문에 냄새가 되게 독하고 그리고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균이 번식을 해서 그러는 거지. 자, 단백질은 결국에 영양소인 아미노산과 뭘로? 독소인 아미노산, 암모니아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산에서 아까 쫓기는 거 기억났죠? 네, 요걸 이게 비활성돼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은 위산이 쫙 나오면서 펩신으로 바뀌면서 단백질을 딱 분해해요. 펩타이드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랑 효소가 돼가지고 나중에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으로 보내고 신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우리가 아까 이 암모니아가 나왔으니까 독소는 어떻게 줘야 된다? 처리를 해줘야 되죠. 이 독소가 우리 몸에 있어서 그대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에서 아르기나제라는 효소와 망간이라는 조효소를 가지고 요소를 만들어가지고 바깥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 이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 원활하게 있는지 보는 검사가 원이라고 하는 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것도 이게 효소잖아요.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요. 그리고 망간은 뭐예요? 미네랄이잖아요. 단백질과 미네랄이 없으면 이게 원활하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단백질과 미네랄이 이 암모니아를 또 바꿔서 배출하는 데도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잘 만들어서 이제 분해시켜놓은 아미노산 있잖아요. 그거는 다 뭘로 쓴다고요? 아미노산 형태로 바꿔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문맥으로 들어가서 시작. 항체, 시작. 항체, 효소, 호르몬, 콜라겐, 근육 이런 걸 생성합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굳이 우리가 뭐 중요도를 꼭 어떻게 나열할 수도 없지만 간과 심장은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이 일을 못하면 해동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합성을 못해요. 호르몬 합성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소가 합성이 안 되면 장작불이 탄다고 해서 안 탄다고 했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단백질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잘 보세요. 아까 페닐알라닌이 어디서 본 이름인가 그랬는데 여기 지금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볼게요. 자, 페닐알라닌 보이시죠? 같이 페닐알라닌이 뭘로 바뀐다? 티로신. 근데 이 티로신은 이렇게 해서 티로신으로도 바뀌어요. 이쪽으로 가서 뭘로도 바뀐다? 도파민. 도파민이 뭘로 바뀐다?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은 뭐였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얻은 아미노산이었는데 이 페닐알라닌을 가지고 우리가 호르몬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페닐알라닌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이라는 그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사이사이 B3, B9 철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효소, 그래서 조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뭘로 짠 변한다? 티로신으로 변한다. 그럼 이 티로신은 뭐의 합성재료가 된다고요? 갑상선의 합성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은 T4에서 T3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갑상선 호르몬이 완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셀레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자 이제 잘 공부를 잘했나 봅시다. 저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분은 어디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틀려도 머리 안 아프게. 이분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T4에서 T3로 전환이 됐는가? 그런데 이게 어디서인데요? 간에서. 그럼 간 기능이 떨어졌으면은 이거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셀레늄이 없으면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 셀레늄이 있나 하고 약자 측정에 가서 미량 원초에 가서 셀레늄을 어느 정도 지금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셀레늄이 되게 완벽해. 간 기능도 정상이야. 그러면 뭐가 어디로 가야 돼? 이 사람은 여기 B3, B9, B12이 있나 봐야죠. 비타민이 있나, 철분이 있나 확인을 해야죠. 근데 그것도 정상이야. 그럼 어디로 가면 돼? 페닐알라닌이 없구만. 이걸 못 만드네. 그러면은 페닐알라닌이 어디서 만들어? 간에서. 단백질로. 그러니까 간이 정상이 아니든가 단백질을 섭취를 안 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 그 다음 이제 자, 티로신에서 이 티록신으로 T4, T3 전환만 해서 갑상선 호르몬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 티로신이 한 번 더 뭐의 도움을 받으면 B3, B9, 철 이 세 가지의 도움을 받으면 뭘로 변한다? L-도파로 변한다. L-도파가 B6의 도움을 받으면 뭘 변한다? 도파민이라는 아까 배웠어요. 이게 뭐 하는 애예요? 네, 쾌락. 이제 열정을 갖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날 시간을 내서 10시부터 10시까지 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인 도파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을 내고 싶어도 B3, B6, B9, 철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이 안 들어왔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도파민에서 비타민 C와 구리의 도움을 받아서 얘는 노르아드레날린으로 얘는 또 어디서 봤어요? 이것도 아까 5점에 했나요? 분노. 그쵸. 대단하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날 때 코티솔이 분비가 된다 그랬고 극도로 화가 나서 분노할 때 뭐가 나와요?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줘서 이상했던 거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이상했던 거를 정상으로 돌려놔서 이 상태를 WHO에서는 건강하다,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어려운 거를 먼저 치고 끝내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를 잘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마치 페닐알라닌이랑 이제 이게 뭔지는 알았죠? 이게 탄수화물일까요? 지방일까요? 단백질일까요? 단백질 중에서 최종 성분인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이 티로신으로 전환이 돼서 이게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 쓰이고 또 티로신이 도파민으로 전환이 돼서 부족하면 파킨슨이 되고 과하면은 중독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활하게 안 나오면 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거기 이소류신, 류신, 발린 얘는 뭐 만든대?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이소류신, 류신, 철분이 들어가면 헤모글로빈의 원료가 되고 또 시스테인, 글리신, 글루탐산은 아까 비필수 아미노산 했어요. 근데 요것들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 글루타치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글루타치온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으세요? 병원 가면 예뻐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100억 주술, 100억 그 주사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자, 글루타치온은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효소인데 이걸 만들어내는 원료로 쓰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쓰이는 게 많아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이 분해돼서 영양소의 비타민, 미네랄의 조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효소와 조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에너지까지 팍 내서 제일을 하는지를 하나를 쫙 보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게 단백질이 대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일단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질로 대사를 시켜서 그 과정에서 몸의 도움을 받아서 효소와 조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피곤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 에너지를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은 필요라는 거는 세포 차원에서 보면
읽어보세요. 세포 차원에서 보면 네, 지금 뇌세포를 써야 되는데 다 어디가 있다? 다 소화시키는 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일이 있거나 너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나 그러면은 우리 몸이 알아서 조금 밥맛을 떨어뜨리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절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왜 시험 보기 전에 한참 부르르게 먹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되게 쉬워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를 다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점검만 하고 진짜 저 1시간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항산화제가 언제 필요한 거였어요? 잘 더듬어 봅시다. 활성산소가 어쩔 수 없이 생겼어. 왜? 이 에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뭐를 써야 되는데 산소를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가 나온다? 산소의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그 활성산소가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다가 사라져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가서 패준다, 의지를 갖고 패준다는 게 아니라 아까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양자 설명할 때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그걸 하나 뜯어온다 그랬잖아요. 내 거 왜 뜯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좀비처럼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내 거 왜 뜯어! 그러고 나도 다른 애 가서 뜯어오고 얘도 뜯어오고 얘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몸에서 연쇄적인 토네이도처럼 몸이 조직이 세포가 기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존스홉킨스에서 왜 병에 걸리나 쫙 봤더니 가장 밑에 레벨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활성산소가 감염성이 아닌 경우는 거의 다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를 다 보면 답안지를 보여준 거니까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활성산소는 뭐의 찌꺼기? 네. 노출하는 이거 산소는 기억나시나요? 네. 네, 산소. 산소의 찌꺼기가 O2-입니다. 산소의 찌꺼기. 이걸 고급지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활성탄소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얘 특성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되게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폭력적이라는 말은 뭐 의지가 있어 보여서 파괴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불안정하고 파괴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런 깡패처럼 설치는 활성산소를 그냥 놔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무슨 기전이 있다? 얘를 없애는, 얘를 처리하는 항산화 기전이 있어요. 이거를 1차로 나온 이 O2-라고 하는 산소 찌꺼기는 처리하는 애가 전단반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를 영어로 슈퍼옥사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슈퍼옥사이드를 없애는, 디스뮤타이즈 시키는 SOD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용어에 집착하지 마세요. 원리를 생각하세요. 원리를. 우리 몸에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 모든 세포에서. 그런데 그 세포에서 산소를 쓸 때 뭐가 생긴다? 산소 찌꺼기가 생겨. 근데 얘가 얌전하지가 않고 불안정하고 파괴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 근데 그 효소를 만들어내는 얘를 처리하는 전단반 이름이 SOD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SOD를 쓰려고 보니까 얘가 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총으로 활성산소를 다 없애려고 보니까 총탄을 장전을 해야 돼. 이때 쓰이는 총탄이 뭐다? 아연, 구리, 망간이에요. 아이고 망했네. 이게 없으면. 네, 그래서 아구 망했다. 그래서 아연, 구리, 망간이라는 총탄이 있어야 SOD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로 이 O2-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활성산소 1차를 나눈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미네랄이 뭐가 필요하다? 아연, 구리, 망간. 자, 이거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이거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 갑자기 세포가 다 머릿속에 없어지죠? 세포가 어디서 생길까요? 잘
생각해보면 어지럽구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생기잖아요, 지금. 그 대사를 할 때. 그죠? 거기서 생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여기는 안 좋은 게 생기고 우리 몸은 또 그걸 딱 제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로 처리가 됐어. 뭐가 있다면. 아연, 불이, 망간이 있다면. 그리고 이게 효소니까 단백질도 있다면. 그죠? 그럼 이게 처리가 잘 됐어요. 근데 요거를 뚫고 빠져나온 애가 있어요. 이거를 과산화수소라고 하고요. 이 과산화수소를 처리하는 전담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 전담반은 두 팀으로 적용을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카탈라제. 철이 안 들은 사람은 까탈스럽죠. 그래서 철분이라는 총알이 필요합니다. 이 총을 쓰려면은 철이라는 총알이 필요해요. 그래서 카탈라제가 작동이 돼야 H2O2를 없앨 수 있어요. 또 아까 우리 만들었던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이름도 긴 이 항산화 효소. 다시 정신줄 찾겠습니다. 산소가 있었더니 산소 찌꺼기가 있더라. 산소 찌꺼기가 매우 불안정하고 파괴적이더라. 그래서 이걸 없애는 항산화 효소가 몸에서 분비가 됐더라. 근데 얘가 총처럼 역할을 해서 여기는 총탄이 필요한데 첫 번째 나오는 애는 SOD가 처리를 하고 얘는 뭐가 필요하다? 아연, 불이, 망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나오는 H2O2를 제거할 때는 카탈라제가 필요하고 얘는 뭐가 필요하다? 철분이 필요하고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를 항산화효소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셀레늄이 필요하더라. 이런 거예요. 셀레늄은 안 쓰이는 게 많죠. 셀레늄 진짜 많이 쓰입니다. 아까 뭐에서 썼어요? 갑상선 바꿀 때 셀레늄 필요했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살아남은 독한 활성산소가 있어요. 독성산소라고 표현하는데 마이너스 OH 양중화산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미리드 옥시겐 이 두 가지는 세 번째 산화물이에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때는 이제 몸에서 안 만들어요. 얘를 처리하는 애는. 그래서 얘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돼. 지원을 받아야 돼. 뭐로? 항산화 기전을 갖고 있는 효소가 아니라 영양소. 우리가 먹는 거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먹는 거에서 항산화 영양소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뭐 있죠? 비타민 A, C. 네, 굉장히 에이스 비타민이라고 하죠. 비타민 A, C, E가 다 항산화 효소입니다. 항산화 영양소예요. 또 B군.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는 셀레늄 여기도 들어갑니다. 또 파이토케미컬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루션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면은 얼마나 독일 PM이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는지 이제는 보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1차 독성산소, 1차 활성산소와 2차 활성산소를 제거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아연, 불이, 망간, 철분, 셀레늄 어디 다 들었나요? 네, 리스트레이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독성산소 제거하는 건 거의 어디에 들어있나요? 네, 파워 칵테일로 들어가 있고 이 파워 칵테일, 이 활성산소는 점심 먹을 때도 생기고 아침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생기고 점심에도 생기고 운동을 많이 해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활용하라고 엔타이악시라고 하는 젤 슈츠라고 하는 세포 보호 항산화제를 따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젤 슈츠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에 다 쓰이기 때문에 액티바이트가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활성산소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별나라 말처럼 보이던 그림이 드디어 여러분한테 이해가 되셨습니다. 네, 축하. 박수. 네. 너무 애쓰셨어요. 자, 이게 사실은 언뜻 보면 별나라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숨을 쉬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찌꺼기가 나오고 이거를 처리하는 데는 항산화 효소가 필요하고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각각은 고유한 전담 처리반이 있더라. 그래서 전담 처리 영양소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는 뭘로 만든다? 단백질로 만든다. 딩동대. 그 다음에 이 모든 효소는 뭐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조효소. 조효소는 뭐였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조효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백질도 먹어야지. 네. 그래서 단백질을 안 먹으면 이제 단백질은 대부분은 식물성으로 되는데 네, 한두 가지가 동물성으로 채워줘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은 이거 다 처리를 못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독성을 냅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을 적절히 좋은 걸로 드시는 게 되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쉴까요? 안 쉬어도 돼요? 와, 좋은데. 그럼 코끼 때까지 가볼까요? 10분 쉬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